네, 안녕하십니까. 일요 서울 TV 주간 박종진. 네, 오늘은 참 좀 귀한 소식, 우리가 좀 가슴에 와닿는 이런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나 이 서방은요, 군인을 볼 때요, 네, 존경을 표시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장군이나 네, 장교들, 이렇게 군인들 봤을 때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만난 수많은 장군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분은 최고의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가장 먼저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조금 다른 언론에 좀 많이 나가고 오늘 뒤늦게 좀 모셔서 또 다른 언론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들어보고자 오늘 저희 주간 박종진에 모셨습니다. 신원식 장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원식 하면 내가 존경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이야, 신원식이. 백마부대 백골. 백골입니까? 잘못해서 이런 것도 정정을 해야 돼요. 백골 부대 사단장, 그죠? 네. 육사 37기, 그죠? 또 합참 본부장, 작전본부장이요. 합참 작전 본부장이 본부장.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아, 작전 본부장이 이제 중요한 자리죠. 예. 그 다음에 합참 차장. 네. 예. 자, 내가 왜 이렇게 존경하는가? 제가 왜 이렇게 존경하는가? 자, 이 백골 부대에서의 그 뭐 구호를 좀 바꾸셨죠? 네, 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북계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이렇게 제가 북계군의 가슴팍에 예, 총칼을 박자. 이렇게. 가슴팍입니다. 가슴에가 아니고 가슴팍, 팍자가 네. 들어가죠.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네. 네. 이거를 지금도 그럼 백골 부대 가면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뭐 최근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들었긴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제가 충격적으로 봤던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후배들이요. 정신 좀 차려라. 군인 후배들이요. 그죠? 근데 그거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몰라도 더 이상 반역행위를 하지 마라. 뭐 이런 문구를 제가 본 게 있는데 네, 이게 맞습니까?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후배들이 사실은 군사 전문성으로 좀 들여다보면 네. 정말 심각한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사실은 뭐 경위를 따지기 전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면 이게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한 도덕적 용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타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현역 후배들을 위한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네. 과연 우리가 현역 후배들한테 야단을 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현역들보다 잃을 게 적습니다. 잃을 게 작은 사람이 잃을 게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촉구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현역 후배들한테 야단침과 동시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비역, 그 중에서도 고위직을 했던 사람들은 네. 우리가 먼저 후배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그들도 도덕적 용기를 낸다라는 것들을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장군님이 처음에 그때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거, 그것이 군인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육군 병장밖에 안 되지만 가장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정찰기 이런 거, 이 항공기를 뺀 거, 이거 굉장히 나는 가장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장군님이 보기에 이 뭐 판문점 합의서라든가 군사 분야 합의서, 그 다음에 9월 19일 날 한 송영부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관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사 합의서에 또 각각 서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는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한두 개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고 전체가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전체가 다 우선순위에서 111입니까? 예. 아, 전체가 큰일 났네. 이 내용 전체를 통칭해서 봐야지. 네. 한두 개 부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그러고 가장 관심 문제가 북핵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소위 북핵 폐기가 우리 안보에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보를 위협한 것은 북핵 위협뿐만 아닙니다. 심각한 위협이긴 하나. 자, 북한의 핵 외에도 북한이 우리보다 양적으로 2 내지 3배가 많은 재래식 군사력이 있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북핵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중에서 가장 심각하긴 하나 일부일 뿐이죠. 네. 그다음에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5,000년의 민족 순환사가 증명하듯이 주변국의 위협이란 건 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안보 태세라고 하는 것은 설사 북한이 비핵화가 완전히 됐다 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평양 그 공동선언과 부속 군사 합의서는 절대적인 가치인 안보 태세를 허물었어요. 그것도 안보 태세보다 훨씬 낮은 가치가 있는 북한의 비핵화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비핵화가 그러면 낮은 단계 합의입니까? 아니요. 그 안보라고 하는 큰 가치가 있으면 네. 그 안보를 위협하는 위협 중에서 가장 심각하긴 하나 네. 안보 위협이 전부가 아니란 뜻이죠. 아, 비핵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렇죠. 북한의 네, 그렇죠. 재래식이 우리보다 2배나 많은 재래식. 아니 예를 들면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 6.25가 났습니까? 1.12 사태가 났습니까? 뭐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은 최근에 생긴 위협의 변화지 본질적인 위협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6.25 아닙니까? 6.25 이전에는 한미동맹도 없고 유엔사도 없었어요. 우리 자주국방태세도 허술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다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떠오르는 북한이 핵카드를 가지고 원초적인 것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 정부가 적극 동조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협은 훨씬 비핵화보다 훨씬 더 큰 안보적 가치를 비핵화도 되기 전에 허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은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창리하고 풍계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건 생산된 물질의 시험시설이지 핵동결과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그것을 마치 비핵화 진전이 있다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떠들고 그다음에 중간선거에 무언가 성과를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시작도 안 한 단계에서 비핵화가 완료되어도 주어서는 안 되를 우리 안보 태세를 이번에 허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은 이렇게 허물겠다는 원칙적인 선언을 한 것이고 그것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허물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한 평양 공동선언 플러스에서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는 우리가 안보 태세를 결정적으로 허문 조치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자, 우라늄 농축하고 지금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하는 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가동하고 있다라는 공정을 중단했다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아, 지금 현재 중단하고 미국에서도 있다고 얘기 안 했죠. 안 했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 그걸 계속 그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언론을 네, 보면. 네. 그러니까 비핵화의 가장 초보 단계인 핵동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아직 그러니까 5단계 우리가 원하는 건 5단계까지인데 첫 번째 1단계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받을 거는 뭐냐? 네. 완전하고 검증, 베리파이가 중요해요. 검증 가능해야 돼요. 네. 그리고 되돌릴 수 없어야 돼요. 네. 미래 핵까지. 그걸 완전히 비핵화거든요. 그걸 받는데 그럼 우리가 북한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경제적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그럼 경제적 보상은 첫 번째가 제재 해제를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에서 경협 지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역대 모든 핵을 개발하던 국가에게 보상을 준 것은 제재 해제였지 경협을 별도로 준 적은 없어요. 네. 좋습니다. 북한은 동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서 경협까지 줄 수 있다고 쳐요. 경제적 보상은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줄 수 있는 게 외교적 보상이에요.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나오는 상태에서 가장 핵심이 미북 수교라든지 뭐 중간적인 형태로서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 이런 거는 줄 수 있는 카드예요. 네. 세 번째가 뭐냐면 안보적 카드가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우리의 자주국방 이런 것들은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더라도 이것은 비핵화하고 상관없이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평화가 정착이 되고
또 신뢰가 구축되는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할 거지 비핵화하고 또 다른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안보적 태세는 핵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재래식 전력에 관계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군축에 관련된 것은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와 연결시켜서 안보적 카드를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는 육자 회담까지 작년 때까지 명확한 한미의 원칙이었는데 올해 한국 정부와 특히 트럼프 정부가 이걸 허물어 버렸어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이런. 북한은 계속해서 매 10년사마다 전략자산 배치나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를 했거든요. 안 들어주던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우리가 실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안 줘야 될 걸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판문점선에 보면 2-1항에 보면 남과 북은 지상, 해상, 공중 그리고 기타 공간에서 적대 쭉 설명이 나옵니다. 네네. 이 기타 공간이 뭐냐면 비물리적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체제를 비판한다든지 북한에 대해서 나쁜 걸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에 군사합의서에 보면 유심히 보세요. 모든 구제, 지상, 해상을 비롯한 모든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이버, 정신. 이게 국회 비준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나와서 언론에 대해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잡아가는 겁니다. 위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 장병들에게 주적 개념과 정신교육 시키는 것도 북한의 적대 행위가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한미연합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나온 대로 방어동맹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국이 외부로 침략을 받을 때 작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선 국가의 성격도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어느 대통령이 나와서 나는 북진 통일할래. 그럼 유엔사하고 미국이 막습니다. 하지 마라. 아니 그냥 조약 자체가 못하게 돼 있다.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할 생각이 없으면 한미동맹처럼 북한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판이 없죠. 우리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수천 번의 모든 남북한의 충돌은 100% 다 북한의 도발로 이루어진 것이지 한 번도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을 위배하고 침범을 공격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한미연합군 때문에 체제 위협이 아니라 자체 모순인 겁니다. 자체 모순에 의해서 과거 동구권처럼 구소련이나 동굴아파처럼 제스민 혁명 때 카다피 정권이 넘어진 것처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모순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북한의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혁명 뭐 이런 그렇죠. 걸 얘기하는 거죠. 북한의 네. 사람들이 예. 북한 체제의 모순을 깨닫는 걸 자기들이 싫어하거든요. 이제 데모를 한다든가 근데 그런 것까지 혁명을 우리한테 일으키는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그거 자체를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그래서 그게 2-1항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판문점선의 2-1항이고 무섭네요. 평양 공동선언부터 군사합의서에 다 흐르는 내용이 이 기타 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약속을 해준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가 합법의 형태를 띠게 되고 우리한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언제든지 그들이 필요하면 불법적인 도발로 복귀하는 것이 합법화될 수 있는 만능의 복음을 우리가 약속하고 온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되더라도 우리가 줘서 안 될 안보태세를 허물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줄래야 줄 수 없는 영역인 북한 체제 모순까지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는 결정적인 실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훨씬 낮은 가치인 비핵화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거죠. 한국이 이때까지 북한을 상대로 한 행위, 그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한 행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전략적 바보 행위로 길이 기록될 사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박앵커가 질문하신 뭐가 문제냐, 뭐 비행금지구역 이런 거를 떠나서 총괄하는 총체적인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다. 더구나 그 전략적 바보 행위는 돈을 좀 잃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목을 내놓는 행위예요. 자기 목을 이렇게 값없이 이렇게 한 번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에게 완전히 무장해주고 내어주는 행위. 아마 앞으로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의 전략적 바보 행위는 매우 희귀할 것이고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네. 저는 봅니다. 이 정도 수준인데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상태가 이어지면 모세의 기적에 버금가는 것이다.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기적도 이보다는 덜 수준이 낮은 위력이 낮은 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기적보다 더 힘든 기적이다. 예.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번 판문점 선언 이것은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인류 역사에서요 가장 전쟁사에 있어서 가장 전략적 바보로 남는 그러한 합의서다.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해서 평화가 찾아온다면 곧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이거는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DMZ 평화공원 조성 뭐 이런 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라는 네.